여러분들 혹시 요즘 날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요즘 날씨 완전히 미쳤지. 그냥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습하고 덥고 어우 싫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8월 즉 여름철 전국 평균 기온은 24.6도에서 25.6도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날그날 날씨나 습도 등의 영향으로 우리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그 이상일 확률이 높죠. 어라 24.6도에서 25.6도?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높진 않네. 근데 이건 엄연히 평균 기온이잖아요. 낮에는 더워서 녹아버릴 것 같은데 밤만 되면 버틸만한 날씨가 되니까 이런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로 인해 19세기 말부터 지구의 평균 기온은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년 이상기후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등장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최근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럽 우주국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의 지면 온도가 50도에서 60도에 육박하고 산불 위험도가 극단적 위험으로 지정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유럽 곳곳의 지역에서 산불이 계속 일어나고 유례 없는 폭염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로 인해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진행된 독일 베를린 페테스베르크 기후회담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10년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결정적인 10년이 돼야 합니다. 서로 믿고 다 같이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거나 아니면 집단 자살이냐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늘의 이급뱀일 나에게 타노스 건틀릿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유럽 이상기후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많이 들어왔던 심각한 문제 지구온난화. 이 지구온난화라는 건 쉽게 이야기해서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최근 유럽 우주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14일 유럽 곳곳의 지면 온도는 50도에서 60도에 달했고 7월 19일에는 산불 위험도가 극단적 위험으로 분류되기도 했다고 하죠. 이 중에는 스페인, 영국 등의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최근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 영국 런던에선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온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일기예보입니다. 영국의 7월 평균 기온 20도에서 25도지만 오늘의 기온은 40.2도입니다. 40.2도?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에 에어컨 없는데? 목욕탕에서도 40도짜리 열탕 뜨거워서 잘 안 들어가는데 뭐 그렇게 됐네요. 더위 조심하세요. 일단 조심은 할게. 근데 좀 골치 아프네. 휴대용 선풍기를 어디에 뒀더라. 이날 영국 런던에서 측정된 40.2도라는 기온은 영국 363년 기상 관측 역사상 이례적인 최고 기온이라고 하죠. 뭐 이런 높은 기온이 유지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면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아니 아무리 지면에서 햇빛을 반사한다고 해도 뜨거운 열기가 계속 지면을 때리게 되면 반사하다가도 달아오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결국 이런 뜨거운 열기로 인해 철로가 휘거나 늘어나 열차를 지연시키기도 하고, 또 비행기 활주로가 뜨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죠. 게다가 고압 전력선 같이 전기가 흐르는 선이 끊어지게 되면서 화재를 일으키기도 한다는데, 실제로 런던 교외 워링턴에서는 기록적인 더위로 인해 발생한 화재 때문에 300명이 넘는 주민들이 피신을 했다고 하지만, 이때 피신한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이 불길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그냥 지켜만 봐야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런던시 소방당국은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날 것을 우려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하죠. 아니 영국 기상청은 그래도 적중률이 좀 괜찮지 않나? 40도까지 오를 걸 예상하지 못했던 거야? 아무래도 영국이라는 나라의 날씨가 워낙 왔다 갔다 하잖아요. 흐렸다가 비왔다가 흐렸다가 비왔다가를 계속 반복하니까 정확하게 맞추는데 어려움이 좀 있기는 하지만, 영국 기상청은 2014년 기준 세계 날씨 예측력 순위에서 2위에 오르기도 했죠. 뭐 세계 날씨 예측력 2위에 올랐다는 건 그래도 날씨와 관련해서 수준급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 순위가 보여주듯 영국 기상청은 런던이 40도까지 오를 거라는 것을 예측했습니다. 무려 2020년에 말이죠. 자 여러분, 현재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오를 예정인데요? 비 오면 찝찝해 죽겠는데 기온까지 오르면 좀 그래. 지금이 2020년 7월이니까 한 2050년 7월, 그러니까 한 30년 뒤에는 영국의 여름 기온이 4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직 많이 남았네. 에어컨 설치는 조금 더 천천히 해도 되겠구만. 이렇게 영국은 2050년 7월에나 40도의 기온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2022년 즉 2년 만에 영국 기상관측 역사상 최고 기록인 40도를 찍게 된 것이죠. 솔직히 40도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더운 날씨인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40도가 넘는 기록은 10손가락 안에 꼽으니까 결국 영국에선 먼 훗날에나 겪게 될 날씨를 최근에 경험하게 되면서 더워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런 더위를 겪고 있는 나라는 영국뿐만이 아니었죠. 에펠탑으로 유명한 프랑스 파리 기온도 40.1도가 넘었고, 이외에도 64개 지역에서 최고 기온 신기록을 경신하고, 이 중에서도 40도가 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무자비한 더위가 이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지치게 되면서 갈증을 느끼게 되잖아요. 게다가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인해 산이나 풀밭 뭐 이런 곳에서 머금고 있던 수분들이 증발하게 되었다고 하죠. 결국 프랑스 보르도에 위치한 산에서 엄청난 규모의 화재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3만 4천여 명의 육박하는 이재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염의 시작은 영국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닌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었는데요. 뭐 40도? 춥겠다 춥겠어. 패딩 입어야 할 정도 아니? 포르투갈에서는 7월 관측 사상 최고 신기록인 47도를 찍게 되면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600명을 넘었다고 하죠. 게다가 프랑스 보르도와 마찬가지로 산불이 일어나게 되면서 무려 3만 헥타르에 달하는 지역이 잿더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3만 헥타르면 300제곱킬로미터니까 축구장 4285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뿐만 아니라 스페인 곳곳에서 46도 47도로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 이런 무더위 속에서 500여 명이 숨을 거두게 되었다고 하죠. 아니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폭염은 왜 일어나는 거야? 이런 폭염을 일으킨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열돔 현상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열돔 현상은 쉽게 이야기해서 뜨겁게 달궈진 공기덩어리가 방구 모양의 지붕에 갇혀 계속해서 지상의 온도를 높여나가는
현상인데요. 이 열덤이 유럽 쪽에 형성되면서 지면에 열을 계속 때리다 보니까 이런 폭염이 발생했던 거죠. 열돔 때문이라는 건 알겠어. 그럼 열돔은 어떻게 생기는 건데? 현재 대서양 쪽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저기압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유럽 대륙 아래에는 아프리카라는 대륙이 있잖아요. 이 아프리카에서 핫한 공기가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 저기압이라는 놈은 곤란하게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어서 서유럽 쪽으로 계속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유럽 쪽 고기압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어서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더운 바람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결국 아프리카의 뜨거운 고기압이 북유럽까지 커다랗게 휘감게 되면서 열돔이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최악의 전력난과 식량 위기에 몰려 있으니 유럽은 진짜 죽을 맛인 거지. 폭염 때문에 산불이나 가뭄은 계속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람들은 더위를 먹고 지쳐만 가고 결국 이 모든 원인은 지구온난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구온난화는 어떻게 일어난 것이냐? 가장 큰 원인으론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 유엔 기후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무려 590억 톤.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점차 줄어드는 듯 했으나 2022년 5월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는 421ppm을 돌파하게 되죠. 이 수치는 지구 역사상 410만 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게다가 메탄가스의 농도는 1909 ppb라고 하는데 이런 온실가스들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점점 증가하게 되면서 지구에 더 많은 열을 전하게 되는 거죠. 유엔 기후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1750년 이후 증가한 에너지는 제곱미터당 2.72와트. 이것을 지구 전체로 확산해보면 1380조 와트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봤을 때 화력발전소 138만 개가 뿜어내는 에너지가 추가되어 지구를 가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죠. 결국 이렇게 발생한 지구온난화는 적도보다 북극과 남극 등 극지방의 기온을 더 끌어올리게 됩니다. 적도의 극지방의 기온차가 줄게 되고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에 위치한 제트기류를 느려지게 하죠. 근데 제트기류라는 건 극지방의 찬 공기를 차단하는 녀석인데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게 되면 극지방의 온도가 2배에서 3배 정도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트기류의 균형이 깨지면서 대기 흐름이 흔들리게 되고 북극이 영상의 온도까지 오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외에도 아까 설명해드렸던 열돔 같은 정체성 고기압이나 극단적인 폭우를 쏟아붓는 정체성 고기압 등 기상재해가 발생할 위험도 커지게 되면서 실제로 이 문제는 지금 지구 곳곳에서 목격되는 폭염과 폭우, 가뭄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유럽에서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지기 시작하면서 40여 개국이 독일 베를린에 모여 회담을 진행하게 되죠. 이때 유엔 사무총장과 세계 기상기구는 올해 지구의 모습은 미래의 지구가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 안노티오 구테어스는 이런 말을 덧붙였죠. 앞으로 10년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결정적인 10년이 돼야 합니다. 서로 믿고 다 같이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거나 아니면 집단 자살이냐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장마가 끝나는 시점에서 예년보다 폭염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상기후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선 프레시맨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마음 편히 비를 맞을 수 있고 사계절이 뚜렷했던 대한민국이 그립네요. 자, 그럼 전 세계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구를 화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